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이자 나만의 속도로 경제적 자립을 기록해 나가는 슬기로울 자본주의 생활기입니다. 저는 30살이라는 당시에는 조금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암 선고는 제 삶의 모든 시계를 일순간에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큰 병원을 가보라는 한마디, 그리고 바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한마디에 세상이 일순간 음소것만 된 것 같았죠. 게다가 주변에 림프절까지 이미 전이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흔히들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고 부르며 수술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 몸 안에서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런 가벼운 위로들은 조금의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날 것 그대로의 무게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입원을 하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위해서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아파져서 진짜 회사에 출근조차 못하게 되면 내 앞가림은커녕 당장 내 한 몸조차 책임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막막한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월급과 평범한 일상이 회사를 쉬면서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이었는지 뼈저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픈 몸을 추스리며 제가 경제적 자립을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전에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내 시간과 노동을 바쳐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이 수입의 전부였죠. 하지만 몸에 브레이크가 걸리자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 소득도 멈춘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쉬고 있는 와중에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비며 병원비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당장 몸 건강 챙기는 데만 신경 써야 할 때인데 그 와중에 돈 걱정부터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어찌나 또 서글프고 또 씁쓸하던지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절실하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요. 어떻게든 돈과 세상의 흐름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우연히 EBS 다큐 프라임에 자본주의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5부작으로 진행된 꽤 긴 분량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까지 정주행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안전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는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의 가치가 매일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왜 노동의 가치만으로는 결코 이 시스템을 이겨낼 수 없는지 뼈아프게 보여주었죠. 제가 바라보는 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이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 번쯤 시청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 경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보고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나를 대신해 일해줄 자본의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요. 수십억을 벌어서 은퇴하겠다는 그런 거창한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플 때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단단한 안전망이 좀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소비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CMA 통장에 곧바로 넣어두고 정말 돈 쓸 일이 있을 때만 아주 조금씩 꺼내 쓰곤 했죠.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에 주식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평생 저축만 하던 저도 조바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른바 국장이라고 불리는 국내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결국 큰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뼈아픈 실패 끝에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늘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조급해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돈이 알아서 움직이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하게 투자의 본질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내가 자는 시간에도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2021년에 저는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병원에 가 있거나 몸이 힘들어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나를 대신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꼬박꼬박 배당금을 보내주고 또 자사주를 매입해주는 구조. 그해 년도에 제 계좌에 처음으로 찍힌 여러 미국 회사들과 단 몇 달러의 작은 배당금을 마주했을 때는 뭔지 모를 안도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갑상선암이라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고쳐 잡으라는 신호등이었을지도 몰라요. 덕분에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소중한 가치들을 매일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평온함과 자신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언제든 아플 수도 있고 언제든 일터를 떠나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받쳐줄 안전망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실 사람은 현실에 적응하고 안주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결국 자본이라는 방어막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자산은 결국 우리 자신과 건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나만의 작은 돈나무를 하나 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겠지만 비바람이 불 때는 그 나무는 여러분에게 가장 넓고 따뜻한 그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